유럽은요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 체제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하고 옆집 김치찌개조차 맛이 다른데 맥주 맛도 얼마나 달랐겠어요. 안녕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애명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맥주죠. 가장 청량감도 좋고 또 더울 때 제일 좋고 근데 별로 과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과음을 안 하는 대신에 뭐를 하냐? 술에 얽힌 다양한 역사, 문화, 트렌드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는 맞죠.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소비량 1위예요. 이 소주를 정말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이렇게 증류주를 음식과 같이 소비한 나라는 실은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는 증류주가 다 40도가 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16도 전후다 보니까 도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여기에 또 맥주를 또 타서 마시는 그런 문화도 있고 거의 뭐 일반적인 발효주 마시듯 마시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요 정말 우리가 가까이 먹는 음식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약간 아팠을 때 먹는 거죠. 바로 죽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보리나 또는 밀죽이에요. 이 보리죽에는 당연히 보리와 수분이 있겠죠. 이것이 발효만 잘 되면요 바로 술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를 만들어야지 해서 보리죽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리죽을 가지고 먹다 보니까 우연하게 발견돼서 그걸 가지고 이어진 것이 지금의 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빵입니다. 고대 맥주 제조법, 특히 이제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보리와 밀로 만든 빵을요 실수로 뜨거운 물에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빵이 풀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바로 보리빵 죽이 되는 거죠. 보리빵 죽이 되니 그 다음에 살짝 놔두면 달달해지면서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 일어나면 맥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게 이집트에서는요 맥주집과 붙어있는 점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맥주집을 같이 운영하는 빵집이었습니다. 즉 빵집과 맥주집은요 동전의 양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뭐라 그러냐? 리퀴드 브레드, 액체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맥주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졌느냐라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 역사성도 깊고요. 그리고 맥주를 주요 음료로 마신 곳이 유럽인데 이 유럽은요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 체제로 돼 있지 않았어요. 각지의 독립성을 가진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 영주들이 각각 그 지역에서 맥주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유럽 가보셨겠지만 그 도시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건축물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잖아요. 맥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하고 옆집 김치찌개조차 맛이 다른데 이렇게 나라가 다르니 맥주 맛도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스타일이 달라졌으니까 맥주의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봤을 때 크게 맥주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독일 맥주예요. 독일 맥주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에른 공국의 맥주 순수령을 따른 겁니다. 기존에 맥주에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막 약재도 넣고 다양한 허브도 넣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맥주의 퀄리티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서는 안 될 것도 막 사람들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맥주는 순수하게 간다. 그래서 메가, 물, 홉. 그러니까 메가 뭐냐면은 엿기름이에요. 보리, 싹을 틔워서 말린 건데 이것만 넣자 해서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즉 전 세계 맥주 중에서 가장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또 여기서 분류돼서 나온 것이 우리가 가장 잘 마시는 이제 라거라고 불리는 종류예요. 일반적으로 저온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맥주죠. 저온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뭡니까? 당연히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뭐 낮을 때는 5도, 뭐 조금 높을 때는 10도 넘어서도 발효를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국형 스타일의 에일이에요. 자, 에일은 뭐냐? 이 비어는 기본적으로 독일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근데 에일은 영어로 그냥 술입니다. 술. 라거가 저온 발효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에일은 상반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저온이 아닌 상온이라든지 비교적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거가 5도에서 뭐 10도, 15도 정도에서 발효한다면은 에일은 보통 15도에서 뭐 20도, 높을 때는 뭐 25도까지도 올려서 발효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라거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다 보니 마시는 것도 좀 더 높은 온도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15, 6, 7, 8도 정도에서 마시는 것이 제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미가 정말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실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IPA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에일의 종류 중 하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제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과실량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대부분 에일류인 거죠. 그래서 라거는 일반적으로 대형 양조장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에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제 양조장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맥주는 라거 스타일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맥주에 청량감을 바라고 또 추구하거든요. 또 에일 등은 이 과실량이 도드라지는데 이 과실량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음식과 같이 즐기기에는 조금 에일은 세심한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근데 라거는 청량감 좋고 시원하고 이 과실량 같은 것이 에일에 비해 좀 적다 보니까 캔버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뭘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과 매칭하기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라거 스타일이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양으로는 많이 팔리고 있다. 제 경험상 한국과 일본이 가장 시원하게 맥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맥주의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냉장고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냉장고가 발명된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고도
이보다 주로 시원하다는 것이 메인이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갑게 즐기는 문화가 컸죠. 동이나 유럽은 우리나라, 일본에 비하면요, 비교적 맥주를 그렇게 차갑게까지는 안 마셔요. 굳이 비교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쪽은 그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의 개념보다는요, 주식의 개념 또는 식수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식수인 맥주를 마셔왔는데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당연히 상온에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맥주가 덜 시원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민감성이 적은 거죠.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고자 강렬한 탄산감이 있는 청량감 좋은 맥주를 많이 찾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또 부드러움까지 찾는 아주 세심하고 깐깐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존하기 힘든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그 취지로 나온 술이 나와서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자, 켈리입니다. 켈리. 병따기도 되게 이뻐요. 이 색깔이 이렇게 된 게 약간 맥주계의 르메스를 추구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뭔가 박스가 명품 박스 여는 것 같아요. 백이 있을 것 같은 듯한.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병맥주. 자, 이게 캔맥주. 오우, 전용잔이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요. 딱 팔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손에 착 달라붙네요. 이렇게 가벼우니까 이 마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살짝 이렇게 볼이 벌어진 것이 한꺼번에 맥주가 쫙 들어가는 그 청량감도 잘 추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 왜 병 색깔이 이런 걸 고민해 보니까 이것 자체가 맥주색을 추구하셨네요. 맥주의 황금색, 뭔가 권위를 뺀 듯한 1930년대 맥주가 이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의 그 느낌을 약간 담은 듯한,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병맥주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분들이 가끔 확 따르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잔잔히 따르는 분도 계신데 전 좀 잔잔하게 따르는 게 좋더라고요. 탄산이 이쁘게 쫙 올라오네요. 살짝 꿀향이 느껴져요. 상쾌한 호배 향도 좀 있고요. 과실향이 미세한 부분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야, 좋네요. 이거 살짝 단맛의 향이 느껴지긴 했는데 뒤에서 들어오는 짜릿한 탄산으로 그 맛을 싹 지워줘요. 그러면서 입에서 올라오는 맑은 향기도 느껴집니다. 이 굉장히 조밀한 거품들이요, 부드러운 맛도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잔으로 마시기 좀 아까워. 한 잔 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한 반만 따르고 3분의 1 정도 따르고 마실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남은 공간 안에 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향을 맡기가 또 편합니다. 그래서 맛있어서 한번 또 이름을 또 보게 되네요. 정말 국내에서 이런 맥주가 나오다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신기한 부분들도 있어요. 입에 닿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넘어갈 때는 또 강렬한 탄산감이 또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최근 10년 사이에 정말 다양한 수제 맥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즐기시는 또 맥주 애호가, 또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정말 확충되면서 정말 다양하게 좋은 여러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또 이런 제품도 나오게 됐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맥주 관련해서는 너무 멀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전 이제 맥주 선진국으로 가는 입구에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역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원료의 품질이 맥주 맛을 굉장히 좌우하는데 켈리는 덴마크산 몰트, 1년 내내 햇풍 맞은 그런 메가를 가지고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법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주는 이제 부드러움과 탄산감이 좀 반비례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왜냐면 너무 탄산이 강하면은 부드러움이 좀 적기도 하고, 이 켈리는 이 부드러움과 탄산감, 이 황금 밸런스라고 할까요? 이런 걸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숙성을 2번 하네요. 바로 더블 숙성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달리 2번을 진행하는데요. 7도에서 1번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5도에서 또 1번. 그래서 2번을 수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켈리 공정의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세분화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고요. 이런 의미로 우리도 맥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맥주는 정말 음식하고 조합이 좋은 술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비교적 달질 않아요. 정말 단 음료, 주스 같은 거랑 우리가 밥 잘 먹지 못하잖아요. 단맛은 식사를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술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식전주, 마지막에 식후주 정도로 마무리가 돼요. 중간에 메인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맥주는 뭐냐? 전천후로 즐길 수 있죠. 단맛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또 더 좋은 거, 탄산이 있습니다. 탄산은요, 음식의 기본의 단맛, 기름진 맛을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입속이 깔끔해지는 거죠. 그래서 맥주에겐이 치킨이 어울리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또 그냥 치킨만 잡아줍니까? 파전도 잡아줍니다.
기름기 많은 등심구이도 잘 잡아줘요. 기름진 맛, 단맛이 많은 것들은 특히 더 잘 잡아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너무 차가우면요 향이 갇혀요. 향을 느끼고 음미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온도도 좋습니다. 15도 전후가 많은데 15도, 16도, 17도, 18도 이렇게 즐기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즐기셔도 좋고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내 몸이 후끈후끈 거리잖아. 이럴 때는 당연히 10도 이하로 맞춰서 그냥 짜릿하게 시원하게 즐기시는 것이 맞다. 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제대로 즐기고 싶을 때 생맥주 잔에다가 얼음 꼭꼭 껴놓고요. 병맥주 콱 꼽아서 딱 가득 채워놓고요. 한 번에 쭉 때려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또 저는 그 맥주 전용잔을 많이 사용해서 마셨어요. 왜냐면은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제조사가 고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의 맛과 향을 끌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켈리도 전용잔을 만든 겁니다. 디자인도 기존의 한국 맥주 잔, 소맥잔 이런 거 완전히 다른 그 스타일. 그거 아시죠? 네. 술 맛은 잔맛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색다른 부분, 국내 레귤러 맥주 최초의 황금빛 엠버 컬러 병.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따로 병이 필요 없을 정도죠. 그래서 켈리는 나아가 전용잔으로 향을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라고 하잖아요. 만나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하나씩 알아가라 그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경험치를 통해서 정말로 나와 잘 맞는 사람 또는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건데 맥주 똑같아요. 일단은요 비교해서 드셔보세요.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같은 국내에서 대기업에서 만드는 맥주라도요 여러 개를 놓고 비교해보시면요 색이 다르고요 향이 다르고 질감, 후미까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라벨을 가리시고 블라인드 테이스팅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아 이게 켈리였던가? 켈리를 찾아라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것만으로 내가 맞췄을 때 그 맥주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 스타일의 맥주까지 알게 되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비교해서 드셔보시는 것. 뭐 그것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요 부드러움과 탄산감이 겸비한 켈리를 즐겨보시는 거 좋다. 맥주의 역사부터 이제 우리나라 맥주가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꼭 여러분들 맥주 다양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드시면서 꼭 여러분들 페이버릿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어려우시면 켈리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배. 오 좋다.